12월 20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야, 금년도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참 시간이 난 죽을 일이 가까웠네. 시간이 살 같다라더니 진짜 손살 같아요. 근데 왜 시간이 하필이면 살 같다고 했을까? 손살 같다고 했을까? 무심코 듣는 말하는 그 속에도 무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봐요. 왜 손살 같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살이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렇게 이게 화살이거든. 이렇게 이것도 셋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삼일체라. 그 일본은 칼의 민족이라 그래요. 칼을 잘 쓰고. 중국 사람은 뭘 잘 쓴다고요? 창을 잘 써요. 우리는 활을 잘 쏜다 그래요. 분리가 됐는데 활을 보세요.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또는 물소의 뿔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몸체라 이게 지금 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줄이죠. 요 줄을 갖다가 현이라 그래요. 보통 현, 시기현자 이렇게 활궁변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달이 상현달이다, 하현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유현자를 써요. 달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꼭 활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화살처럼 줄이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시위현이라고 해요. 시위. 그래서 요거는 불변하는 거고, 요거는 변하는 거고, 항상 늘어났다 줄었다 그게 변하는 거고, 요거는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불변하는 거, 변하는 거 이렇게 체용이라 그래요. 체용. 그럼 요거는요. 요건 화살이죠. 손살 갔다 오는 게 이제 요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게 체용 그러면 천지라 그래요. 요게 하늘이고 땅이에요 지금. 그럼 요거는 당연히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끝을 갖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해요. 삼각형으로. 천지니까 이제. 왜 손살 같다고 하느냐면은 요놈의 살이 천지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화살이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한 대로, 요 둘이 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인생살이가 지가 제멋대로 가는 거지만 결코 안 그래요. 요 천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고아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천지,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손살 같다, 화살 같다 그러는데 빠르기도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본래 천지의 합작품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살과 같다, 화살과 같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 원래가. 단순하게 그냥 빨라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맞추는 걸 뭐라 하냐면 이제 맞힐 적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춤 적자 이게. 근데 가운데를 맞췄지. 그렇게 적중했다 이제 그러잖아요. 관역에 적중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뭐냐면은 천지를 토로해서 인간이 천재의 명을 받고 가서 천재 관역을 갖다가 중심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적중했다 그래요. 우리네 인생도 적중했느냐 안 적중했느냐 이 그거에 지금요. 그러니까 칼이나 활 같은 것은 활이 아니라 칼이나 창 같은 것은 이렇게 깊은 뜻이 없어요. 특히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렇게 활 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궁예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궁예가 아니라 저기 주먹도 활로 유명하잖아요. 또 이성계도 그러고. 거기다 보면은 이렇게 난세 영웅이라는 사람도 보면 전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저기
그 이유가 뭐냐면 천지인 삼신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말 한마디. 삼손살같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보낼 거냐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70이 다 돼요. 좀 늦게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그 강박관 이런랄까 그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는 뭐냐면은 눈이 밝아져요. 사방이 환해져 이제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굉장히 밝아져요. 더군다나 이 숫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숫자는 빈틈이 없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다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것뿐이죠. 거짓말을 안 해요. 적어도. 근데 이 문자는 있잖아요. 진짜 다양하게 해석을 해. 그래서 코에 울면 코골이, 귀에 울면 귀골이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서는 뭐냐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숫자를 빨리 숫자를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전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도 토의 음양 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는데 음양 오행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대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음양과 오행이란 말 자체가 하대에서 나왔다. 하도를 보면은 10개의 수가 있는데 10개의 수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는데 이게 5개, 양 5개 합해서 도합 10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왜 숫자를 꼭 10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만든지 몰라도 누가 만든 게 하도에 나오죠. 숫자는 1에서 10까지 10개밖에 없어요. 하도 자체가 그래. 근데 5개, 양 5개, 1, 3, 5, 양은 1, 3, 5, 7, 9, 음은 2, 4, 6, 8, 10 이렇게 5개씩 나와요. 근데 양수, 음수 5개인데 양은 합이 1, 3, 5, 7, 9 하는데 합이 얼마냐면은 25죠. 음은 2, 4, 6, 8, 10 합이 30이라 합하면 55거든요.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다 알아요. 55 대장수란 것도 알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55잖아요. 그럼 숫자는 10개인데 5는 몇 개예요? 55. 숫자는 10개인데 50하면 5가 몇 개냐고요? 5가 3개요. 5가 3개요? 135로 할 때 5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아, 거기는 2개가 있는데. 아니 5가 11개지. 11개. 아,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라서 이렇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50은 5가 11개지. 숫자는 10개인데 5로 따지면 11개란 얘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해. 5도 10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양을 위주로 홀수를 위주로 하니까 홀수의 중심이 5잖아. 그럼 음을 위주로도 봐야 돼요. 그럼 이것도 11개가 돼요. 이것도 11개가 돼요. 그래야만이 음과 양이 똑같이 중심이 11개면 나머지 다 11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66이 나와. 이거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 3, 5, 7, 9, 5의 중심, 5가 홀수의 중심이니까 이게 11개 돼 55.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66이 나온다? 실제로 그래.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가 나와요. 근데 1에서 11까지 합하면은 66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1에서 10까지 55니까 여기다가 11을 더하면 66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은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숫자가 10개라는 걸 계산한다면 이건 맞질 않아요. 이건 1에서 11까지 11개를 계산한 거예요. 이건 지금요. 억지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는 1, 3, 5, 7, 9 중심이 맞아. 이거는 2, 4, 6, 8, 6이 중심이 맞는 거고. 근데 1에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1에서 66은 1에서 11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거 정확해야 돼요. 1에서 10까지만 하면 55밖에 안 나와. 이건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짝수의 중심도 11개든 66이 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지, 이거는 본래 이렇게 숫자 10개라고 하면은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같은 10개라고 해도 그 55가 나오는데 1에서까지는 그걸 홀수로 계산하면 홀수의 중심이 11개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보세요. 1에서 10까지. 그럼 2에서 만약에 요걸 홀수를 기준으로 할게 1에서 한 거지. 짝수를 기준으로 하면 2에서 시작하는 거 원래. 그래 이것도 이게 10개인 것처럼 이것도 10개까지 하면은 이게 10일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본론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숫자는 10개밖에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5로만 따진다고 하면 11개라고 얘기해요. 5로만 따지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홀수의 중심, 이제 양의 중심하고 음의 중심을 합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심을 합하니까 5하고 6이니까 11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 얘기고, 그 숫자의 어떤 다양성, 신변 그런 걸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릴 말씀 토의 음량인데, 수가 10개가 있지만은 그 중앙수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중앙에서부터 벌어지는데 그 중앙이 5하고 10하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5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북방 1하고 서방 4하고 이게 합한 거예요. 또 동방 3하고 남방 2하고 합해도 5가 나와. 이렇게 두 개의 5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요 5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갖다가 금이라 그래요. 금, 사금. 요건 수라 그러죠. 금하고 수. 이걸 목하고 화. 그러니까 오행이 수, 화, 목, 금, 토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생하는 것만이 토가 돼버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생하는 것에 모입니다라 그 얘기예요. 4하고 1 금생수잖아요. 또 3하고 2 이것도 금생수예요. 그러니까 토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상극이 아니라 상생에다 바탕으로 삼고 있구나 이제 그 얘기지. 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토의 성질은 어떻게 써요? 그 성격 자체가 생을 위주로 하더라고 얘기해요. 그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위주로 하는 걸 찾는다고 하면은 자 3하고 극이 4예요. 아무리 더해도 5가 안 돼요. 그러냐 지금. 또 2하고 상극이 1이에요. 3이 나와요. 5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나 10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상생하는 것끼리 합한 셈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5에 해당하는 문화
또 천간은 기죠. 이제 이런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어떠냐면은 뭐가 나지 않겠구나 이제 그 얘기죠. 상극을 하면은 이게 되질 않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생을 위주로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양토나 오토나 그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남을 못 살게 굴질 않아. 토가 하는 역할은요 다 받아줘 이렇게. 토가 없으면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상생하는 것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토는 상극을 안 할까? 토를 극하는 게 뭐냐? 목이잖아요. 이게 목극토. 토 자신이 또 극하는 게 있어. 토국수. 그러고 보니까 뭐죠? 동방하고 북방. 여기하고는 별로 궁합이 좋지를 않아. 이게 그렇잖아 지금. 토국수, 목극토 이렇게 가니까. 나머지는 남방하고 서방, 여름하고 가을은 딱 맞아야 돼. 화생토, 토생토 그렇게 되잖아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수하고 목, 요 둘은 토하고 거리가 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상극으로만 본다면 둘은 궁합이 안 맞다고 하겠지만은 그 목이 없으면은 만약에 토가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살게.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 나무가 없는 이건 나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생물을 말한 거죠. 모든 생물이 이렇게 싹 트는 거. 짐승이건 나무건 뭐가 됐건 간에 싹이 트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산목이야 이게. 그러면은 흙 속에는 생물체가 많아야 돼요. 생물체가 없으면 그건 죽은 흙이거든. 그러니까 상극이 나쁜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근데 본래 5하고 10은 상극보다는 상생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목이 여기다가 목극토 해갖고 여기다 뿌리를 이렇게 내려버려.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는 내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기운이 설계가 돼버리죠. 근데 그러므로 해갖고 목이 여기서 자라나니까 토에서 여러 가지 생물이 나오니까 더 화려해지지. 그러면서 토는 또 반대로 술을 갖다가 토국수 극을 해버려요. 왜 극을 하죠? 토가 물을 갖다 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물에 잠겨서 썩든지 죽든지 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흙이 어떻게 되면 다 흩어져 버려요. 홍수가 지금 그럼 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똑같은 거라 이제. 너무 그 물이 없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이상하게도 북방하고 동방, 겨울하고 봄은 토하고 상극의 관계를 유지하더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하죠? 상생의 관계는 남방하고 서방, 여름하고 가을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겨울하고 봄. 겨울하고 봄은 봄하고 여기는 여름하고 가을이에요. 어떤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 벌써. 자, 어떻게 다를까? 자, 여기는 1이 3이 되는 거 지금 힌트를 드려요. 1이 3이 되는 거고 요거는 2가 4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눈치가 빠져서 금방 아는데 1이 3이 되고 3배가 되잖아. 이거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뭘 위주로 하고 요거는 뭘 위주로 하다? 2배가 된다는 건 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짝. 그거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형상. 요거는 세배를 유지한 거, 변화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삼천양제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은 3으로 변하고 땅에서는 2로 변하더라 그래요. 그럼 정확한 그 의미가 뭘까요? 삼천양지. 하늘은 3수로 가고 땅은 2수로 가.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3이고 요거는 2다. 양요, 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합해서 5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또 음양으로 벌어지면 태양, 소음, 또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으로 또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양요를 3이라고 하고 음요를 2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양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변화를 말한 거예요. 3배로 변하는 거. 근데 2는 음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은 형상을 유지하는 거고 양은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만들어낼 때에는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둘로 갈라져요. 그건 철칙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 둘이 합하잖아요. 둘이 합했는데 자녀까지 나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 둘만 맨날 합하잖아요. 자녀가 안 나오면 맨날 고민한 고타령이야. 발전이 없어요, 그러냐. 근데 자녀까지 나와야 돼. 그 음양 합하니까 그 속에서 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그 자녀까지 합하니까 셋이 안 돼. 근데 그 자녀 자체가 남자나 딸이나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들과 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또 음과 양이 또 합하고 그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형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3은 변화. 그 형상을 만드는 변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근데 북방하고 동방 1이 3으로 변하더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변화를 유지한 거예요. 3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에서 3 요 사이는 뭐냐면은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2가 4가 되는 건 뭐냐면 변화가 아니라 변화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면은 형상이에요. 이제 형상적인 변화고 음적인 변화죠 이게. 그러니까 덩치가 음적인 변화라는 것은 덩치가 커지는 거. 이거는 덩치가 아니라 새로운 뭐죠? 그 종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여기 때는 뭐냐면 동지 때죠. 이게 겨울이고 이게 봄이거든요. 겨울에서 봄 사이는 뭐냐면 요 놈이 땅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한 겨울에는 추워가고 전부 다 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2배, 4배 그런 거 가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선 태어나고 봐야 돼. 그것이 딸이건 아들이건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선 나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부활 또는 소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화를 주란 거예요. 양적인 변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양적인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빛이 나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일단 나왔잖아요. 여기서는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커야 돼 이제는. 또 이런 의문도 가져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되잖아. 1, 2, 3, 4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겨울 다음에 봄 아니 겨울 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됐으면 이거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게? 겨울 다음에 봄인데
그 봄을 갖다가 2라고 안 하고 3이라 그랬어 이게. 분명히 겨울 다음에 봄이 오면은 1 다음에 2가 이렇게 와야지. 그리고 세 번째니까 3이라고 하고 이건 4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한 칸씩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이게. 이런 의문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예? 엄마 아빠에서 3, 4 퍼져. 이게 엄마 아빠 천지에서 이렇게 퍼진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보신 거고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1, 2, 3, 4 이렇게 가야 돼요. 숫자로 말할 때는. 근데 이거 순서를 갖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이 숫자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이게 설명이 못해요. 이거는 1과 2, 3, 4 이 숫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걸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다음에 3이 아니라 2가 와야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얘기예요. 자, 2라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면? 1은 출발이죠. 홀수의 출발. 모든 수의 출발이지만 홀수의 출발, 짝수의 출발.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는 그 음극이고 양극이고 즉 동지고 하지고 끝과 끝이야 이게. 그 뭐와 뭐의 끝이냐면 하나는 음의 끝이고 여기는 북극이니까 음의 끝이잖아요. 동지라 그래 이걸. 이거는 양의 끝이죠. 하지라 그래. 끝과 끝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끝에서 시작하고 끝나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음이 끝나니까 양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양이 끝나니까 음이 나는 거고 양의 끝을 갖다가 7이라고 한 거예요. 음의 끝을 그럼 뭐라 하느냐면 6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음의 끝은 6이고 양의 끝은 7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이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끝날 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동지. 이건 하지. 끝날 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지자를 쓰질 않아요. 정확하게 나눠졌어요. 여기는 음과 양이 적당히 어우러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계절로 볼 적에 이게 봄하고 가을 여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음과 양이 적당히 어우러졌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같은 게 여기는 동지니까 음의 끝이니까 굉장히 그 어둡죠. 어둡고 차갑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대죠. 여기는 이제 끝날 지자를 썼지만 여기는 나눠질 자, 나눌 분자를 써요. 이게 춘분, 추분 그렇게 한 거예요. 분하면은 골고루 나눠진 거고 지하면은 하나만 끝에 이런 거 있죠. 분도 이렇게 써요 지금요. 여기 칼도 짜요. 칼도 짜다. 요거는. 사람이 근데 이거 왜 나눴다 그래요? 나눴다고 할 적에 왜 이렇게 쓰냐고 얘기해요. 칼도 짜가 들어가니까 칼은 나누는 거니까 갈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위에는 그러면 원래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라 8자예요. 8쪽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는 둘 다 끝이죠. 음의 끝, 양의 끝. 그러니까 물상으로 볼 적에도 양의 끝은 뭐냐면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하늘, 여기를 땅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끝이 아니죠.
반, 양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나눌 끝자, 춘분, 추분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는 천지라고 했으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천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끝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잖아. 천지야. 그래서 천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땅도 물론 움직이지. 지금 땅이 움직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지. 그 자리를 떠나서 움직이면 난리 나요. 하늘도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지. 거기서 따로 여행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음과 양이 적당히 섞였기 때문에 음이 양으로 가고 양이 음으로 가고 서로 뱅글뱅글 돌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천지 그러면 여기는 일월 그래요. 태양과 달이지. 그 태양은 동방에서 떠가지고 서반으로 하고 달은 반대로 가고 맨날 이렇게 뱅글뱅글 숨바꼭질 하잖아요. 근데 천지는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죠. 그 붙박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놈하고 움직이지 않는 놈하고 그렇게 크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그래서 천지 1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담에 2가 아니라 왜 3을 배치했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보면 1담에 2가 나오고 3이 가고 4가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을 여기에 넣고 2를 맞은편에 해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 3하고 4를 집어넣어 버렸어. 그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하나, 요 두 그룹은 뭐냐면 둘 다 그게 치우쳤다 그 얘기죠. 그게 치우치고 요거는 뭐냐면 과도기죠. 여기서 여기 가려면 중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 둘을 섞어 놓은 숫자를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1 더하기 2를 해서 3이라고 한 거고 이것도 이 둘 속에서 나온 걸 합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2 하니까 금방 나와. 그러면 4는요? 2 더하기 네? 2 자, 여기도 음량이 있고 여기도 음량이 있는가 볼래? 다 음량이 있는 거야 지금. 음량이 있는데 1이라고 하니까 양만 있고 음이 없는 줄 알아. 아니죠. 여기에 6도 있고 7도 있고 여기도 8도 있고 9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것이든 간에 음량이 다 같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3이라는 숫자는 음하고 양하고 합한 거고 4라는 숫자는 뭐냐면 같은 것끼리 합한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3은 물론 여기 있지만 이 속에 양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양하고 여기 있는 양하고 합한 게 이게 돼. 또 여기 있는 음하고 여기 있는 음하고 합한 게 이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양이 1이고 만약에 음이 있다면 여기 2가 되겠지. 이제 여기도 1하고 2하고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1하고 2하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또 1하고 2하고 합하면 여기 돼. 요게 1하고 2하고 합하면 여기 되는 거고. 그럼 4는 뭐냐면 여기 2하고 2하고 합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보세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 1이 여기 또 1이 이렇게 해서 3이 돼 버렸어. 요건 뭐죠? 여기 있던 1이 이렇게 3이 돼 버렸어. 요거는 뭐냐면은 자, 저 동지 속에서 뭐가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기가 이제 최초로 나왔다 그 얘기죠. 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형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두 가지 형상이 시작하는 게 있고 변화가 시작하는 게 시작이 두 개예요. 원래 음의 시작, 양의 시작 두 개로 갈라져 이것도. 이건 지금 양의 시작을 말한 거야. 여기는 음의 시작을 말한 거고 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는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둘로. 아까 양은 변화를 가리키고 음은
변화한 결과물, 즉 형상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형상은 반드시 여자냐 남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갈라져.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뭐냐면은 아들이냐 딸이냐 그 시작이 아니고 요거는 생명체 그 자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들 딸 그게 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물이 다시 형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일이 돼가지고 안에서 하나가 시작을 해요. 그게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돼. 일석삼극의 원리에 입각해서 셋으로 갈라져야 돼요. 여기서 갈랐잖아요. 어둠을 가른 거라 이거 지금. 가려면 반드시 내면에서 3번을 갈라야 돼. 3번을 가려면 안에서 다 갈라지잖아요. 그럼 겉으로 나와야 돼. 겉으로 나올 때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거는 생명체 시작 그러면 요거는 생명체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자라나야 돼. 일이 다 자라면 3이에요. 다 자라면 일은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변화의 시작을 말한 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천진삼극으로 갈라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다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으면 안에서 갈라졌으면 반드시 밖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돼. 나타낼 때는 음이냐 양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그런 열매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이미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여기서부터는 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아니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얘기예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아들이냐 딸이냐는 것은 그게 나온 다음에 따져야지. 그럼 사는 뭐죠? 이놈이 형상이 암컷 수컷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더 큰 거야 형상이. 이건 형상이만큼 큰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자연계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쭉정이 그 열매 있잖아요. 꽃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느냐 안 익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왜 7이라고 했냐면 양의 절정을 갖다 왜 7이라고 했냐면은 7은 화려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도 7색이고 가장 그 밝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오선이라는데 5를 갖다 7이라 그래야 돼. 5를 여기서부터는 5 지나면서부터 미신유술해 이렇게 나가요. 미신유술에 여기서는 금이에요. 금. 열매가 등장하는 거지.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열매와 꽃 있잖아요. 꽃 속에서 열매가 이별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이자를 쓴 거예요. 꽃 속에서 꽃만 화려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꽃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야. 꽃만 화려하게 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매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벌납이잖아요. 그 꽃에 들어있는 꿀이 있잖아요. 그걸로 유혹을 해 이제. 왜 유혹을 하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진액, 그 씨를 갖다 좀 퍼뜨려 달라 그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거두는 힘을 갖다 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직 안에서 이렇게 거두는 거지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건 불화 그런 거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열매는 9고 안에 있으면 4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3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무는 나무인데 아직 바깥으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나무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걸 아네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걸 우리 이제 태아라고 그러죠. 태아도 엄연히 생명체예요. 그래서 1, 2, 3, 4, 이 네 개는 뭐냐면은 아직 겉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야. 이루성자가 이루어진 숫자가 아니라 해서 이제 나을 생자 생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뭐냐면 일을 낳는다는 거예요. 일을 낳는 거고 일을 낳는 생수고 이를 낳는 생수 이건 3을 낳는 생수고 4를 낳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냥 생수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수라 하면 안 돼요. 북방에서는 생 중에서 일을 낳아. 일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을 낳는다. 일을 낳는다. 이게 다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또렷하게 와닿아요. 일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을 낳는다? 갈라지게 한다고 얘기해요. 둘을 낳는다. 요거하고 따로따로 낳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3. 우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것 같다가 생명체에 흩어져 있던 것 같다가 근데 뭐가 더 모으는 거야 이렇게. 그 밖으로 키워서 내보려면 우선 하나는 모아야 돼요. 그럼 3은 뭐냐면 요 놈을 키우는 거야. 요걸 키워서 다 크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지.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거는 뭐죠? 다 큰 거지 이제. 그래서 생수니까 이 네 개는 전부 다 안에만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요거는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으면서도 다 큰 거고, 요건 크기 시작하는 거고, 요건 변하기 시작하는 거고, 변화가 다 이루어진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숫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할 적에 임이 뭐고, 이를 갖다가 첨가하는 임이라 그래요. 임. 2는 정이라 그러잖아요. 3은 갑이라고 하고 4는 신이라 하잖아요. 신금, 간목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그때 이제 통하는 거지. 이걸 자꾸만 음양 3이니까 양목이니까 거목이다. 2는 음하니까 그 장작불 같은 거. 이거는 양화니까 태양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다가 자꾸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문제점이다. 이제 전반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크고 작고 그것이 아니고 첫째 내면에 있느냐 외면에 있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건 구체적으로 뭘 따지는 거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밖으로 나와야 성공한 거죠.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밖으로 나와야지. 근데 안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와? 안이 안에서 부실하면 밖에 나와도 부실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선후를 따진다고 하면 생이 먼저예요. 그냥.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 안에서도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도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왜 네 가지를 갖다 기본으로 하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네 개가 있어야 돼. 만약 기둥이 3개가 있다면은 그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하죠. 기둥은 반드시 4개가 돼야 돼. 사지도 4개. 그렇죠. 그 3개가 있는 거하고 4개가 있는 거하고 3개는 왜 불안하죠? 3개는 본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3이라는 숫자는 갈라지는 상징. 갈라지는 건 무조건 3까지 갈라져. 근데 그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자세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가장 기본이 4야.
그래서 3하고 4가 가장 기본이에요. 변화는 3으로 시작하고 안정은 4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해 놓으면 7이고 곱하면 12고 그 얘기가 지금. 그럼 4개가 1, 2, 3, 4 4개가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는 생자, 생의 기본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갖다가 합해보세요. 10. 1, 2, 3, 4 4개를 합하면 10이라. 이게 10이잖아요. 그래서 10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걸 하나, 둘, 셋, 넷, 1, 2, 3, 4에 지금 이게 요 자체가 1, 2, 3, 4에다가 4개가 서면 반드시 중심이 서게 돼 있어. 만약 중심이 없다고 하면은 이 4개는 있어야만 한 거예요. 기둥 4개를 세워놨는데 이게 중심이 없어요. 그래 버리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돼. 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요 중심이 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중심을 1이라 그러죠. 중심이 1인데 4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1이 뭐냐면 여기 5야. 그러니까 4가 없는 1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은 1이라고도 4 속에 1 그러면은 주의가 튼튼한 백이 있잖아요. 그때 요 1을 갖다 5라고 불렀죠. 4 속에 1이니까. 그 요 때부터 뭐냐면은 요 5 때부터 뭐냐면 이렇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얘기죠. 요 중심이 움직이는 건 요놈이 움직이는 거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동방이 갑자기 서방으로 하고 남방이 갑자기 북방으로 변해버리고 저희들 멋대로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것은 얘가 움직이는 거라 가운데. 그래서 요거 갖다 오행이라고 불러요. 요게 일로 가면은 북행이죠. 일로 가면 남행, 동행, 서행 이렇게 되는 거야. 북행을 북쪽으로 가는 것 갖다 물숫자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화행, 목행, 금행, 토행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거야 원래 그냥.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운데 중자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를 갖다가 우리 말로 이렇게 얘기잖아요. 다섯 다 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중심에 동서남북의 중심에 5가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 선 거야 이제. 요게 빠져버리면 이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숫자가 10개라고 하는데 그거는 5가 음량으로 벌어서 10개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뭐냐 5예요. 5. 그러니까 1에서 5까지부터 깨닫는 게 그게 순서예요. 1에서 5를. 근데 그 5를 만드는 게 크게 두 가지더라. 금생수 4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2하고 목생하고 두 가지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5라는 숫자에는 생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10은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1 더하기 9가 있어요.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이것도 금생수예요. 금이잖아요. 금생수, 목생화. 또 목생화, 목생화, 금생수.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생수에서는 생수끼리만 합했는데 요거는 생수하고 성금이지. 생성이 합해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게 달라요. 자, 생과 생이 합한 거하고 생과 성이 합한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생과 생이 합했다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어린애끼리 합했다 그 얘기 안 돼. 생성은
애하고 어른하고 합하고 어른끼리 합한 것은 6하고 9예요. 6하고 9하고 7하고 8하고 7, 8 목성하잖아요. 9하고 6 금생수.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과 생끼리, 생성끼리, 성끼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인데 그 전부 다 8가지예요.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건 내가 여기 다 써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유심하게 봐야 돼요. 그런 걸. 자, 그럼 보세요. 금생수가 1 더하기 9하고 1 더하기 4하고 똑같은 거죠. 금생수는 1 더하기 9, 1 더하기 4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금생수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금생수인데 속으로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생끼리하고 하나는 생하고 생끼리, 생끼리. 하나는 성금하고 생수하고. 금하고 수하고 금생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금이 물을 낳았다. 금이 물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금이 물을 어떻게 낳느냐? 그 전번에 뭘 하느냐면은 짜내는 거라 했잖아요. 금은 뭐냐면 단단한 거거든 이게. 단단하게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요? 그 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깨가 저절로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깨를 갖다가 부숴야 돼요. 부숴서 압축시켜버려야 돼요. 기름 깨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똑같아요. 돼지 기름 어떻게 짜요? 그 네가 알아서 짜내라 하냐 그러면 돼지가 알아서 하나 압축을 시켜버려야 돼요. 뭐든지 그래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걸 단단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짜다는 말이 압축을 시키는 거 보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구두쇠 보고 짜다 그러잖아요. 왕소금이다 이제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은 발리는 게 아니라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짠맛이 바로 그거예요. 불필요한 맛은 군더더기 맛은 전부 다 없어버린 게 그게 짠맛이야 원래. 그 맛 중에서 에센스만 모아준 게 이제 소금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가장 영양분이 많은 건 짠맛이야 원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시사철 추나추동 사시사철 중에서 가장 영양분을 많이 비축한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 반대로 영양분을 다 써버린 계절 그거 언제예요? 여름이지. 그래서 쓴맛이야 그게요. 다 써버렸다고 해서 쓴맛은 써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짠맛은 뭐냐면 쓴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꽉 짜내갖고 불필요한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계절 중에서 가장 실속을 차리는 계절이 겨울이야 원래. 방위 중에서는 북방이죠. 그래서 그 오행 중에서도 가장 실속을 차리는 오행이 뭐냐면 수예요. 그래서 이 물을 보세요. 이게 모든 영양분은 제일 많이 영양분이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그 오행이 물이에요. 물. 이 물 속에는 없는 게 없어 지금. 물 속에는. 이 물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물을 말씀이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물이 그 일반 이렇게 시냇물 같은 데서는 밋밋해 맛이. 근데 바닷물은 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바닷물은 왜 짜죠? 다 모여들었어. 그렇지. 모든 걸 다 걷었으니까 그래. 시냇물은요 다 걷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맛 중에서 그 가장 영양분이 많은 게 짠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잘 짠다 그래. 그렇잖아요. 잘 짜야 돼 우선. 그 옷도 짠다 그러잖아요. 옷 짜는 게 뭐냐면 날짜 시절.
가로 세로 그거 갖다가 촘촘히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은 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토국수를 해야죠? 중심에 있는 5하고 10은 그 물을 갖다가 상극이야. 물하고 상극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지멋대로 그런 걸 막아줘야지 어떻게. 너무 너무 많으면 짜는데 너무 짜버리면 안 돼. 너무 짜버리면 그 독이 되버려 그것도 이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물만 그런 게 아니고 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유독 토는 다른 거는 관대한데 이 물 있잖아요. 물한테만 상극이야. 왜 그러죠? 유독 물한테만 그래. 그 이유는 오행 중에서 가장 조화 균형을 이룬 게 토잖아요. 가장 중요이야 그게. 그래서 다른 그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초장부터 그 잘못된 거야 이제. 물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시작부터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갖다 잡아주는 거는 조화와 중령의 상징이 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오행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물이기 때문에 그래. 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국수 해가지고 그렇게 치는 거라. 근데 이 50토 중령을 갖다가 또 요놈에 치우치면 또 안 되잖아요. 요건 조화 균형의 상징이 토인데 이 자체가 또 너무 한쪽으로 그냥 모든 걸 조화 중령으로 이제 치우치면 또 그것도 독이 돼버려. 그건 또 누가 치냐 하면은 목이 쳐져. 왜 목이 쳐야 돼요? 수가 치면 안 되나? 토가 수를 쳤으니까 수가 네가 알아서 나도 한번 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수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런 힘이 없어요. 왜죠? 이거는 시작하기 급급해요. 일은 원래 시작이라. 근데 그게 힘이 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잘해야 돼. 일은 내면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내면에서 제일 끝까지 간 숫자가 3이에요. 일은 석상극 해갖고 3극으로 벌어져야 돼서 일이 가장 강해진 게 3이란 말이에요. 그 토가 물을 갖다 치잖아요. 그럼 이 원수를 갚아주는 게 자기가 강해질 때 원수를 갚는 거야.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도 약해 지금 이거는 어린애라. 근데 요놈이 다 크면 3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서름 받은 걸 내가 쳐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는 그래서 수하고 목 요 두 사이에서 하나는 극을 받고 하나는 극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2하고 4는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상생만 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그 왜 그래죠? 이것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돼버려요.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란 말이 뭐죠? 자, 토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 않은 조화 중령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기운이 약할 때, 기운이 강할 때는 강한 놈이 쳐야 돼 이게. 근데 내가 기운이 약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거야 그러면요? 자, 흙 있잖아요. 여기 흙토자인데 흙은 차가운 거하고 따뜻한 거 둘 중에서 어떤 게 좋겠어요? 따뜻한 게 좋아요. 차가우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얼어 터져. 차갑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걸. 그래야만이 부드러워져 이게.
토의 성격은 뭐냐면 부드러운 거야 원래. 왜 부드러울 수밖에 없느냐면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놈 먼저 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이제 그러면은 딴 거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입맛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토의 맛을 갖다가 단맛이라 하잖아요. 그 달달한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저울에서 나온 거예요. 저울 이렇게. 그렇지. 저울을 달아주는데 이게 잘 달아야지 잘못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의 그 불평도 안 사게끔 달아줘야 돼.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단맛을 내는 건데 그 단맛을 북돋아주는 게 화예요. 화생토. 그럼 내가 이제 조화 중용을 이제 얻었잖아요. 힘이 강해졌어. 힘이 강해지면은 토의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토의 힘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으려고 토가 있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한 흙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열매인 금을 갖다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토생금이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토에도 오토 이게 홀수, 식토 양수, 아니 짝수, 양토하고 음토 두 가지가 있는데 음토는 생과 성이 합했다는 거. 일덕이고 생과 성이 합했다 그 생성이. 근데 양토는 뭐냐면은 생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린애들끼리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하고 지금 무토하고 기토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게 단순한지 금방 나오잖아요. 오토가 무토가 단순한 거예요. 무토가 생과 성 이걸 두 개를 다 감당하는 게 식토거든요. 그러니까 기토의 성격은 어떻죠?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격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요. 토의 성질은 그렇지 않아도 음과 양을 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토는 다른 오행에 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가. 그렇지 않으면 중심에 있을 수가 없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오토는 사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4하고 1만 봐. 오니까 또 3하고 2 요거 한쪽만 보는 게 오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간을 볼 적에 무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토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요. 비교적 조화 균형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때 써먹히면 좋죠. 토의 성격이 제대로 발휘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쳐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무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무일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도 금방 아는데 그 결과가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요 도대체 속을 종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1, 9, 생수, 성수 이것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서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하고 2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생하고 성 양면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빠르지 못해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우유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속을 도대체 정잡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7하고 8 있잖아요. 7 더하기 8, 또 6 더하기 9. 이것도 금생수예요. 6, 9, 7, 8. 이건 15를 이루는 거예요. 성과 성이지 이거는 지금. 성과 성. 그러니까 생각이 원대예요. 성과 성이죠. 그렇죠. 성과 성. 원대예요. 근데
15를 상징하는 그 천간은 없어요. 없어. 무하고 기밖에 없는 거야 원래. 거기 2개만 있지. 5하고 10 2개만 있지. 15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른 거하고 또 이제 관계를 맺는 건데, 아무튼 토의 성질은 이렇게 금하고 수, 금생수, 목상화 이 2개를 갖다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50토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요것만 제대로 그 쓴다라도 책한 거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원래.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요걸로 끝내고 다음에 이어서 하죠.